가지급금 많이들 들어보셨죠? 법인 가지급금은 돈을 쓸 때는 좋지만 나중에는 모든 법인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로 해결하지 않으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가지급금을 가만히 두면 내 자산이 어떻게 증발하게 되는지 확인하고 대비해 나가셔야 하죠. 따라서 오늘은 가지급금의 리스크와 해결 방법에 대해 함께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컨설팅 전문세무사 박정현입니다. 법인 가지급금이 나쁜 게 아니라 가지급금을 그대로 두면 어떠한 피해를 끼치게 되는지 아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가 당연히 있죠. 업체에 리베이트를 줘야 되는데 증빙은 못 끊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요. 급하게 이사 가야 되면 목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내 회사 돈 좀 꺼내 쓰는데 어때? 나중에 채워넣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가져간 돈이 법인 장부에 가지급금이라는 채무로 쌓이게 되거든요. 이 가지급금이 세금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걸림돌인 셈이죠. 가지급금을 계속해서 두게 되면 발생하는 중요한 리스크를 한 3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는데요. 가지급금은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로 보고 대표자에게 받지 못한 이자 금액에 대해 이익으로 봐서 이자만큼은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하죠. 대표자에게 빌려준 돈은 보통 이자를 받지 못하고요. 그렇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만큼 이익이 있었어야 하니 계산해서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로 납부하라는 의미예요. 인정이자의 법정 이자율은 4.6%가 일반적인데 1억 원의 가지급금이 있다면 법인이 460만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봐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죠. 이에 대한 법인세는 대략 96만 원 정도 됩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만 계산하고 끝나는 건 아닌데요. 추가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도 있습니다. 이 가지급금에 대한 이익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를 판단을 하고 결국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 상여를 준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소득세를 과세하는 장치죠. 보통 대표님들 급여를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충분히 높은 세율 구간에 인정이자 금액까지 상여로 더 얹다 보니까 그에 대한 소득세도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 받은 돈은 없는데 연 460만 원의 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봐서 세금만 더 내는 셈인 거죠. 가지급금이 있다면 또 문제점이 있죠. 기업의 재무적인 리스크, 바로 신용도 하락입니다. 가지급금은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이 되고요. 은행권의 대출 진행 시에 이자율이 굉장히 높게 산정되거나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적인 리스크는 아니지만 회사 운영상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죠. 가지급금을 가장 쉽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자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입금만 하면 됩니다. 정말 간편하고 단순한 방법인데 다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지급금을 상환할 자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급여를 상승시켜서 증가하는 금액만큼 매년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을 쓰거나 매년 배당을 결의해서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도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임원 또는 임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질병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받는 방법을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만약 중간정산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요. 이 역시 또 가지급금이 되니 확실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익소각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대표자인 주주가 배우자에게 6억 원만큼의 주식을 증여하고 1년이 지난 뒤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세금을 굉장히 적게 부담하고 법인자금 6억 원을 인출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6억 원은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인 거고 대표자가 다시 가져다 쓰게 된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주 구성에 배우자가 있다면 오히려 대표자가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서 소각하고 6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해서 가지급금을 바로 상환할 수 있는 이 방법이 가장 최적의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상환해야 하는 가지급금의 규모를 파악해야 하죠.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전략을 세우고 대비해 나갈 수 있겠죠. 두 번째, 어떠한 방식으로 줄여나갈지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보통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 법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향을 찾으셔야 해요. 급여와 배당을 높이는 건 기본적인 사항이더라도 추가적으로 이익소각이 적합한지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한지 가지급금을 줄일 다른 방안은 없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가지급금을 줄이는 방식에 대해 절차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야 하죠. 무턱대고 가지급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상법상 절차 또는 세법상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방법으로 상환을 해야만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관리만 해주더라도 가지급금에 대한 걱정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가지급금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좀먹는 안 좋은 자산 중에 하나인데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계속 쌓이는 가지급금으로 인해 추후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각 회사의 상황에 맞는
않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적어드린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법인 컨설팅에 대해 자세히 아실 수 있고요. 또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